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명장면이죠. 주인공 토토는 물론 많은 관객들에게도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낡은 필름 속의 수많은 키스 장면들인데요. 이토록 아름답고 뜨거운 순간, 만일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면 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혹시 나 때문에 그가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접근 금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맞춤 때문에 감기에 걸릴 확률은 불과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침 속엔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참 의외의 사실이죠. 감기에 얽힌 몇 가지 사실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감기와 독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독감 역시 고열과 기침을 동반하면서 혹시 감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독감의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증세가 심각할 때도 있다. 처음에는 새벽에 한 3시쯤에 고열이 났어요. 고열이 나는데 뭐 그냥 무슨 경기하듯이 이렇게 팔이 막 떨면서 전혀 못 움직여서 119 타고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열 쟀을 때는 40.8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뭐 감기가 아니라 무슨 뭐 얘가 혹시 다른 질병이 있지 않았나 할 정도로 무서웠었어요. 독감은 감기와는 엄연히 다른 질환. 감기는 20여 종의 바이러스가 약 200여 종의 변종을 만들어내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단 한 종의 바이러스로 감기에 비해 구조도 복잡하고 독성도 훨씬 강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체의 점막을 손쉽게 돌파하여 순식간에 감염을 일으키며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단은 감기와 달리 폐렴이나 심장염, 뇌염과 같은 전신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거죠. 뭐 또한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이 만성병 환자들, 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환자들은 갖고 있던 병이 악화돼서 기저질환의 악화로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1918년 스페인에서는 알 수 없는 병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1년 후 스페인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원인이 인플루엔자로 밝혀진 것은 먼 훗날의 일. 당시 사망자 수는 4천만 명에 달했다. 다시 1957년 아시아 독감으로 약 200만 명이, 이후 홍콩 독감으로는 약 100만 명이 숨졌다. 단시간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감. 그렇다면 독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전신 증상과 심한 고열이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37.5도 이하면 감기, 그 이상이면 독감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감기의 경우 콧물이 일반적인 증상인 반면 독감의 경우에는 심한 기침과 두통, 그리고 전신의 피로 증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 독감은 한 종류 바이러스가 변종이 많이 되지만 그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역사에 의하면 이번에는 어떤 종류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된 바이러스를 항원으로 이용하는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9월이면 세계보건기구는 예방접종을 위해 다음 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독감 바이러스를 발표한다.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인체에 내성이 생기면 이에 맞서는 새로운 변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년 각 나라마다 새로운 백신 개발에 나선다. 그렇다면 감기의 경우 이러한 백신 개발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뭐 조그만 정도의 변이지만 감기의 돌연변이 차원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200여 가지의 다양한 A형 바이러스들의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야지 거기에 효과적인 약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찾기가 어렵죠, 사실 공통 부분은.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도 많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 감기 바이러스의 특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신약을 섭취했을 경우에도 100%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플레코나릴과 리바비린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감기 바이러스는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감기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검증 절차를 거쳐가야 효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감기를 앓기 시작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감기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기도 바로 환절기인 3, 4월이다. 환절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성인보다 신체 접촉이 많고 위생관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고 또 감기를 순식간에 옮기기도 한다. 겨울철보다는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봄철에 주로 많이 감기가 걸리는 편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더러운 물건 같은 걸 만지고 그냥 그 상태로 모르고 입으로 가져가거나 뭐 얼굴을 만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감기는 대부분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접촉의 경로는 손. 물건을 쥐고 악수를 하고 재채기를 막았던 손이 감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에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까? 심한 감기를 앓고 있는 실험자 2명과 함께 한 대학병원의 진단검사 의학과를 찾아 바이러스 검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감기 환자의 손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일부 채집하고 손을 씻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감기 환자에게 손을 씻게 한 후 다시 한번 바이러스를 채집했다. 더불어 구강과 비강, 그리고 기관지의 점액도 일부 채취했다. 감기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주로 감염된다. 하지만 구강만큼은 예외다. 침 속의 살균 성분이 바이러스의 접근을 막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손에 남아있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하지만 손을 씻은 후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기는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호흡기의 경우는 어떠할까? 예상대로 코와 기관지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구강에서는 단 1%의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았다.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서 나오는 큰 입자들에 의해서 묻어서 갈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크기가 작은 비말 5마이크론 이하 정도의 그런 작은 입자들은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이 되어서 전파가 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손이나 이런 생활하는 이런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손 씻기의 중요성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널리 장려되고 있다. 이 약을 이제 이게 세균이다 생각하고 이 약을 발라본 다음에 손을 씻어보고 손을 씻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제대로 손을 씻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이곳 보건소에서는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을 씻는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어때요? 우와, 지저분하죠? 손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과 감기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을 씻고 난 후에는 어떠할까? 평소에 하던 습관 그대로 손을 씻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형광 로션의 잔여물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만일 이것이 감기 바이러스라면 우리는 손을 씻어도 감기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다. 손을 언제쯤 씻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잘 씻어야겠죠?